2018년 1962억 원 적자, 2019년 2799억 원 적자, 단 2년 만에 무려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숫자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대차그룹의 한 자회사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6년 전, 이 회사는 사실상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는 이제 끝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고, 심지어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도 외국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300%를 넘어섰고, 회사는 그룹 내에서 버림받은 짐짝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 초 공시된 2025년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분기 영업이익 2,7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의 분기 실적입니다. 부채 비율은 128%로 떨어졌고 수주 잔고는 3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현대로템의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현대로템의 IPO는 한국 증시의 대사건이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청약금이 몰렸고 상장 첫날 당연하다는 듯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철도와 방위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현대로템은 미래 기술과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철도 차량 제조, 기차 유지 보수, 궤도 건설 등이 주된 사업이었고 한국의 고속철도 KTX를 만들어낸 주역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 부문에서는 자주포, 곡사포, 그리고 후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될 K2 흑표 전차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현대로템은 한국 철도 산업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꾸준한 성장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죠. 하지만 2013년의 찬란한 출발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고 특히 중국이 철도 부문에서 극도로 낮은 가격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현대로템도 이 흐름에 휩쓸렸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저가 입찰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을 전후로 시작된 이 악몽 같은 시기, 현대로템은 서울 지하철 진접선, 2호선 같은 주요 수주 물량을 따내기 위해 예정 가격의 60% 수준까지 가격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는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자해 행위와 다름없었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같은 시기 해외 프로젝트들도 차례로 악재를 맞았습니다. 카타르의 하수 처리 설비에서 손실을 입었고 호주의 2층 전동차 사업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적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18년 1962억 원 적자, 2019년 2799억 원 적자, 단 2년 만에 무려 5천억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부채 비율은 300%를 넘어섰고 회사는 그룹 내에서 버림받은 짐짝이나 다름없었죠. 증권가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제 끝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고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도 이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죠. 철도 사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회사를 구할 것인가? 2020년 10월 1일 한 명의 인물이 현대로템의 신임 회장으로 부임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용배. 현대차그룹의 재무통이라 불렸던 이 인물은 숫자에 철저하고 결단이 빠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일단 살아남자, 그리고 수익성부터 회복하자. 이 문장 뒤에는 더 강력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적자 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전격적인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조직은 통폐합되었고 인원 조정이 단행됐습니다. 비용 절감 구조가 도입됐습니다. 회사 전체가 수술 테이블 위에 올려진 환자처럼 메스를 맡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가 수주 관행을 완전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따돌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결과는 신통했습니다. 2020년 현대로템은 82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자자들도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신호가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프롤로그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아직 무대 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 관계자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즉각적인 전력 강화가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필요한 것은 첨단 전차였습니다. 성능이 좋으면서도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전차 말입니다. 폴란드가 주목한 것이 한국의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K2는 2000년대 초반 현대로템 주도로 개발된 한국의 3세대 전차입니다. 세계적인 성능, 신속한 납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무기였습니다.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한국 방위 산업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결정했습니다. K2를 선택하기로요. 2022년 8월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를 공급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을 단순한 방산 제조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생태계를 이끄는 리더로 격상시켰습니다. 한국 회사가 유럽의 국가 안보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로템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는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의 달성, 2025년 3분기 영업이익 2,777억 원, 창사 이래 최고의 분기 실적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자로 무너지던 회사가 단 몇 년 사이에 분기마다 2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채 비율도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2019년 300%를 초과하던 부채 비율이 현재 12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지만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재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수주잔고입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현대로템의 수주잔고는 29조 6,08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조 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중 방산 부문이 10조 원을 넘었고 철도 부문이 18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안정적 성장의 견고한 기반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보증서와 다름없습니다. 현대로템의 성공은 혼자의 성공이 아닙니다. K2 전차와 KTX 같은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들의 국산화율은 약 90%에 달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수많은 한국의 중소협력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로템은 2025년 3분기까지 협력업체들에게 4조 2천억 원 규모의 일감을 발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회사의 성장이 국내 방산 철도 생태계 전체의 활력으로 퍼져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의 중소방산업체들이 현대로템의 성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산업 생태계의 의미입니다. 현대로템의 전성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외에도 루마니아에서 250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이 논의 중이며 중동과 남미 시장까지 공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철도 부문도 모로코, 대만 등 해외 시장에서 대형 계약을 따내며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 트램, 자기부상 열차, 무인무기 체계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미래의 먹거리까지 착실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존폐 위기에 직면했던 회사가 2025년 분기 영업이익 2,777억 원과 수주잔고 30조 원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로템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